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배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 1127일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세월이 흘렸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머지 4년 세월도 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1년에 이제 성과 과연 뭘 했는가 놓고 보면은 더딘 것도 많았습니다.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손도 못 댔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교육개혁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금개혁도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동개혁은 지금 민주노총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근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무너졌다 한미동맹이 아주 공고해졌다는 것. 한일 간의 그 갈등이 어제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상당히 많이 유연해졌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것. 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외교적으로는 일단 성공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경제 마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유예되어 가면서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둘 또 정리도 되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원전, 문재인이가 망쳐놨던 에너지 정책 탈원전도 지금 정상 궤도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력,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발전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등 와서 한국의 울진, 경주 등등 이 소형 원자력을 이제 짓는 일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등등 많은 일들이 고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1년 동안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어제 전직 황모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대통령 만나면은 이게 아부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한마디 하겠다 하는 게, 바이든, 기시다 양국 정상보다도 워낙 인물이 좋아서 빛이 난다 이게. 한국이 지도자 부부가 어디 내놔도 빛이 난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하여튼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미국 가서도 하나도 안 꿀리고 노래 부르고, 그 실제로 힘들어요. 근데 노래 부르고 영어 연설을 멋지게 하고 어디 가도 웃고, 그런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 뽑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간 이루어진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잘 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회를 장악해갖고 저 완전 깡패 같은 놈들이 깡패 짓을 하는데 그 깡패하고 싸워서 맞짱을 또 견디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지금 돼 있어. 그럼 깡패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무서우지. 배짱이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그래요. 판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 판사 출신들은 정치하지 말고 변호사 하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판사 같은 샌님들이 가서 못 이겨. 완전히 조폭, 도둑놈, 마약 뽕쟁이 잡던 이 검사 출신들이 칼로 하고 싸워도 안 돼. 그런데 망치 들고, 그것도 나무 망치 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니까. 판사 하신 분들은 나는 국회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꿈을 접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판사 출신들 꿈 접으세요. 도저히 판사들은 패기가 없어. 맨날 그 법복 입고 폼 잡고 있다 보니까 싸울 때에 패기가 필요한데 그 패기가 없어. 그래서 판사님들은 집에 쉬셔. 그래서 판사 정치가 안 되는 게 뭐냐? 이해창 대법관 판사 아니었어요? 안 되잖아. 황우려 이해창 비서실장 했어요. 황우리도 된 게 한 개도 없어.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총리 했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가갖고 국정교과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관철도 못 시켜 나가버렸어요. 판사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정치하지 마시고 언제 하느냐? 나중에 평화가 왔을 때 여기서 칼잡이가 싸워가고 다 쫓아내고 했을 때 그때 판사들이 정치해도 괜찮고, 지금 칼싸움 하는데 판사들이 오면 다 죽어.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당에는 도움이 한 개도 안 돼, 판사들이.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정리해 본다면은 크게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관계가 공고화되었다는 것, 원자력 발전 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맞짱을 잘 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하고 왔더니 중국에서 한국 15 이런 데서 쌍욕을 쓰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딱 그랬잖아요. 아니 중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 하니까 중국 놈들이 자기들은 국제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거꾸로 지금 한국에다 공장을 짓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옛날 같은 뭐 중국 가서 공장 짓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 기업들과 같이 코업 협력하는 그런 이제 투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위기, 문재인이가 쌓아놓은 똥이 너무너무 큰 똥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산이 지금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반도체 칩과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방산이 수출하는 게 상당히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국가적으로는 위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위기도 강함한 용기를 갖고 지혜를 갖고 돌파하면 다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일을 유연성을 갖고 바라보면은 이쪽은 위기인데 이쪽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윤석열 정부가 이건 기회다. 그래서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뚫고 갈 수 있는 가단성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일본이 뭐 맨날 일본에 돈 내놔 할 때 한국 정부가 우리가 먼저 보상하겠다 딱 해버리니까 일본도 막 깽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하겠다 하니까 일본은 돈이 앞으로 더 많이 내놔야 돼. 제가 볼 때 그래 될 것 같아요. 정치 전쟁도 선방이야, 선방. 선방을 잘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방 정치를 잘했어요. 기시다가 끌려오다시피 이제 했는데 기시다도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역대 내각의 수상들이 했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 개성하겠다. 앞에 수상들이 다 뭐 얘기했는데 본인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한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더 많이 복원되면서 지금 G7 정상회담에 히로시마 우리 한국인 원폭 피해자 비 거기 가서 같이 참배한다니까 그런 걸 통해 갖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 원폭 기념관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본인들이 업이죠.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종결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죽어갔죠. 이번 기시다의 방안을 통해서 100년 전에 묵은 일이 해소가 되고 미래를 보면서 하늘이 우리 한국, 일본 또 청소년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는 누구라도 과거에 만족할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항상 우울하고 문제가 많아요. 과거는 사연도 많습니다. 그 과거의 그 아픔들 그런 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생명들의 희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과거만 바라보는 놈들은 그건 좀비하고 똑같습니다. 좌파 자익들을 보면은 좀비 새끼들보다 더 못한 놈들. 맨날 100년 전 얘기하고 맨날 아픈 얘기하고 맨날 돈 내놓으라고. 그냥 강제징용도 그렇고 위안부 사건도 그렇고 일본 보고 사과해라. 근데 돈 내놓으라는 소리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좀 당당해요. 사과해라 하면 일본 놈들 사과할 거야. 사과하면 돈 내놔 하니까 돈 줬는 돈을 왜 또 줘? 좀 제발 사과만 해라. 돈은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당당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파 새끼들은 100년 전 것도 해놓고 돈 내놔. 4.3도 돈 내놔. 5.18도 돈 내놔. 다 돈 내놓으래 다. 앵벌이야. 역사를 앵벌이 상품을 팔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좌파 새끼들이 내가 좀비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좀 당당해봐. 사과해라 잘못한 거. 우리 돈은 필요 없다. 얼마나 멋있냐. 그럼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 멋있다 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거지냐고. 4.3 유가족들도 거지냐고. 5.18 유가족들도 거지냐고. 왜 돈 내놓으라 그래. 좀 당당해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싸웠으면은 그 자체가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돈 내라 하는 순간에 그 명예가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모든 게 지금 만시창에다 걸레가 돼 있잖아. 5.18도 걸레가 돼 있고 지금 4.3도 이제 걸레돼 가고 있어. 걸레. 역사를 걸레로 만든다니까. 그런 돈 받아서 먹으면은 내 육신도 병들어. 정신도 병들고. 당당하게 4.3에 무고한 양민을 죽인 국군과 경찰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4.3 사건도 진상을 더 파고해갖고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밝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돈 주라니까. 4.3도 지금 돈이 얼마냐. 국민의 세금 1조 8천억이 지금 1,800억 아니고 1조 8천억. 그러니까 첫판다 국민들이 미쳐갖고 정치가 이거 하세요. 돈 나갑니다. 미쳐있어 다.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이 돈 하는 놈 안 망하는 놈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보고 돈 놔둬라.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게.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야 우리 돈 필요 없어 일본 돈 받아야 돼 천벌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어느 역사에 어느 나라가 사회에 전쟁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야 배상금 줘 어디 있냐고. 한국에 있는 자익들 한국에 있는 민주당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북한 김정은이 보고 야 배상해 일본인들보다 더 많은 양민을 죽이고 국군을 군인을 죽이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하고 인민군이 공산당이 근데 왜 보상하는 소리 안 해? 이거는 50년 전 70년 전이야. 가까운 역사부터 배상을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이요 이념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갖고 내가 하는 이런 소리를 국회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민주당 그리고 진보라고 말하는 이 자익단체들이 하고 있는 짓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이거 배짱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못 하고 있다니까. 그래 하면은 민주당 새끼들도 국회에서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김정은이한테 요구해야 되고 북한 인민군에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공장, 건물, 가옥이 다 파손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북돼 갔습니까?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이. 그거 재판 걸면은 대한민국 법정 아마 터져 나갈 거야. 그럼 대한민국 판사 새끼들도 거기는 망치를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100년 전에도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 판사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도 강한이 아닌데 그 모든 송사를 하고 하면은 역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결론이 뭐냐? 지 나라는 지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외세 침략 안 받게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하는 짓은 외세를 불러들이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들여서 국가가 망하게 하는 짓을 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아침 어제 뉴스를 보니까 YTN이 뭐 조사를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총선이 있다면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하니까 국민의힘당이 32%를 겨우 2% 정도 앞섭니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이 진짜 10% 20%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민주당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건데 한심합니다. 지금 태영호하고 김재원 중징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징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뭐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습니다. 정치인이 정당이 정치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걸 윤리 법 갖고 있으면은 그게 정당입니까? 그 법원이지.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영호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게 민주당의 오만 잡놈들하고 비교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도 뭐 어떻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말 실수한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말 몇 마디 실수했다고 징계해갖고 정치 생명 뺏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들은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재명이 봐요. 천하에 잡놈 중에 잡놈 아니에요. 그 놈도 당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 보호하고 있고. 아니 왜 그거 왜 보호 못해? 태영호하고 김정은이가 설령 잡놈이라 해도 보호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전마들하고 싸울 놈이 생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다 잘라버리면은 내가 말 한마디 했다 또 징계받아 안 한다니까 국민의힘당이. 그래야 안 되는 거야. 싸우라 책임질게 실수해도 싸우라.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 김기현 대표가 배짱 힘 딱 주고 싸우세요. 제가 당대표직 내려놓더라도 지금 싸워야 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이 당입니까 하고 말이야. 김남국이 60억은 어디서 나왔고 말이야. 천하의 모든 도둑질을 다 하고 오만 짓을 민주당이 다 했고 했는데 윤명에 비해서 태영호, 김재원이가 무게 달면은 김재원, 태영호 둘이나 앉혀놔도 무게가 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윤명보다. 그걸 왜 징계를 해? 윤명도 징계 안 하는데. 그래서 김기현 대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판사들 쟁취하면 안 된다는 게 판사들은 그런 잣대로 갖고 네가 잘못해서 처벌 이래 안 된다니까. 판사가 정치를 하더라도 그걸 다 잊어버려야 돼. 법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내가 있는 내 당의 내 새끼들을 보호를 못하면 그 당은 죽어요. 내 새끼들을 보호하지 못할 그런 당에 그걸 하려면 당 대표하지 말았어야 돼. 태영호하고 김정은이 커버 못하면 당 대표직 사퇴해야 돼. 좀 배짱을 갖고 이재명이 하고 당신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 징계하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은 이재명이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냐고. 국민의힘당이 한 수 가르쳐줬는데 배우려고 안 해.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만나서 대화해도 반가워했는 말은 정말 무슨 말이지. 절면 안 되는데 딱 말을 듣고는 내 말 플러스 알파로 붙여갖고 싸워야지.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표가 막 온다니까
32%가 지금 50%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2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임이 시민들의 행동이 됐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외국 항공사님이 밤을 새웠습니다. 와강경 TV에 와서 아침을 열고 있고 우리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